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.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들이 내려보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전단에는 김 여사의 사진과 현대판 마리 앙뚜아네트, 또 왕비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었고요. 또 다른 전단에는 아십니까? 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뭐 목걸이라든지 뭐 팔찌 이런 액세서리 그런 가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 전단이 대통령실 인근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. 지난 7월에 청사에 떨어졌다고 안보에 이거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막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위치인 것 같아요. 이 국방부 장관이나 수방사령관, 수도방위 사령관은 좀 경질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폭탄이라든지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에 뻥 터졌어 봐요. 이거는 정말 대단한 큰 문제거든요. 근데 지금 별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, 대통령실은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삐라, 이것이 살포됐다. 이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서울 상공을 지나가지고 최고로 방위를 철저하게 해야 될 대통령이 근무하는 거기에서 터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이 다 뚫려버린 거예요. 이거는 정말 사람을 먼저 경질해가지고 경각심을 줘야 된다.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북한은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당한 거를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. 왜냐하면 평양 상공으로 지금 무인기가 지나갔다고 그쪽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김주애랑 저기가 김정은이 사치스럽게 옷을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딱 그 내용이잖아요. 지금 목걸이 팔찌 김건희가 얼마나 비싼 거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미러링으로 해서 한 거다. 이렇게 대응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고민은 뭐냐면은 장성철 소장님의 저 우려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거를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작고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레이더로 안 잡히고요.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날아오잖아요. 이거를 무슨 뭐 일부 예전에 장 소장님은 폭격기를 띄워야 된다 막 이런 주장도 비행기 띄워서 격추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해요. 그리고 비행기 날아다니면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상호 서로 안 보내는 걸로 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 지금 어쨌든 경기도가 나서가지고 정부가 안 하니까 지금 위험 지역 설정해가지고 좀 못 날리게 하고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막아야지 이게 답이 없는 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게. 이러한 풍선에도 뚫리는 안보 태세라면 이거 군을 어떻게 믿겠냐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죠. 특단의 대책 어떤 거 그러니까 네?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DMZ 그쪽에서 넘어오면은 다 거기서 격출시키든가 해야 되지 않아요? 그러니까 못 넘어오게 우리 총으로 저 800m 뭐 이렇게 있는 풍선을 맞추는 건요. 만 발사도 한 발도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 전반적인 체제에 대해서 방어무기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건 아닌데 어쨌든. 막아야 된다. 못 넘어오게 해야 된다. 그럼 그 방법은 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. 안 보내게 네? 하는 게 맞죠. 안 보내게 하는 거? 네, 서로 안 보내면 돼요. 서로 안 보내면은 뭐 북한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저쪽에서 계속 보내잖아요. 우리가 안 보내면 안 보낸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안 보내면 되는 거예요. 뭐 이거를 무슨 뭐 무기를 동원하고 그럽니까? 우리는 저 공적인 기관에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. 민간 단체가 보내는 거지. 네? 어쨌든 국민들이 안보 위기라고 느끼는 이건 거 말도 안 돼요, 진짜. 큰 문제라고 네.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국방위 국정감사 있으니까 뭐 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박장범 KBS 앵커가 KBS 신임 사장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박장범 앵커는 익히 알려진 대로 윤 대통령과 올 초에 대담을 할 때 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거론하면서 그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의도적으로 이거를 네, 각색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던 인물인데 단독 후보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냥 절차는 예견됐다고 봐야 되겠죠? 근데 이정민 앵커님 혹시 보시고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쯤에 여의도의 기자들 사이에서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본인이 이제 출마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정보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. 박장범 앵커가 이제 사장에 지원을 했다. 김건희 여사의 허락을 득한 것 같다. 막 그런 내용의 정보 내용도 막 돌아다녔거든요. 설마 했어요. 현재 박민 사장은 대통령이 상당히 아끼는 기자 아니겠어요? 기자 출신. 근데 그거를 뚫고 박장범 앵커가 됐다. 이건 뭔 의미일까? 그 정보지대로 돼가지고 어제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제 KBS 기자를 제가 만났거든요. 네. 점심을 먹었는데 사장 누가 될 것 같아? 그랬더니
뭐 사장실에 있는 참모들 아무 걱정 안 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. 그냥 박민 사장이 계속 이제 다시 연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사회에서만 결정했을까?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오늘 한겨레 기사 제목이 이 상황을 잘 압축하더라고요.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 대통령 술친구 박민 제쳤다. 정확하게 이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야.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게 지금 상황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시그널인데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하라고 했고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낙하산대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딱 소위 말해서 뭐 김건희 라인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이 정확하게 사장 자리에 앉았잖아요 지금. 야 나 계속 할 거야. 계속 낙하산도 보내고 김건희 라인도 계속 유지할 거고 이거 할 거야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시그널이 같다라고 봐요. 야 인생은 박장범처럼 저는 김건희 예. 네, 김건희 여사 말씀하셔서 어제 우리가 아프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방 요양설 이런 게 좀 돌던데 사실이에요? 소장님 아시는 거 있어요?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여사가 지방으로 요양시설로 간다? 대단히 정말 몸이 안 좋으시대요. 정말로. 그래서 좀 지방에 공기 좋은 곳으로 가셔서 좀 쉬어야 될 정도로 몸이 안 좋다. 그래서 그게 어디냐. 양평이다. 뭐 그러한 이제 검토를 좀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되게 대통령실에서도 극소수만 알면서 네. 검토하고 추진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또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가실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되게 신중하게 검토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.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 오늘 시선 집중에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출연을 했던데 김 여사가 탁 전 비서관한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누구 건너서 연락을 취했고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라고 오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. 물론 이런 제안에 거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아니 김건희 여사는 왜 좌파 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좌파 쪽 기자들이랑 통화해서 문제 생기고 이런 식의 하냐고요.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조언을 사심없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사님 이 방송 들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제가 여러 가지 조언 잘 해드리겠습니다. 3층 보수랑은 거래 안 하실 것 같고요. 아유 지금. 왜? 이게 시점이 언젠지가 궁금해요. 정확하게 이게 그 기사를 아직 못 봐가지고 시점이 집권 초기 집권 아니었어요? 초기에. 초자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은 그 되게 몰려 있었잖아요. 대부분 지금은 아마 아닐 거예요. 그때 뭐 김건희 여사 얘기했던 거 보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충신이었네, 진보의 오야붕이네,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. 그 맥락이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. 그때는 일단은 공격도 좀 덜 받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 이제 좌파들한테 공격도 덜 받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의전이 구린 건 사실이잖아요. 뭐 탁현민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탁현민의 의전도 약간의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50대에 오리지네이트된 약간 올드한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나 보죠. 예, 예. 시점이 1년도 안 된 일이다 이렇게 뭐 속보가 떴네요. 이런 제안을 했다는. 1년도 안 되면 꽤 최근이네요. 그러면은. 그러니까요. 오. 네.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지금 명태균 씨 얘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. 한번요? 명태균 씨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가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된 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는 있는데 창원에 먹구름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클라우드 장께서 하여튼 몇몇 언론사에서 지금 상당히 그 산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을까 심층 취재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창원에 부동산이 난리래요. 부동산 중개하는 그 사무실이 진짜 전국의 기자들이 다가가가지고 지금 여기에 혹시 명태균 씨 쌍이 있습니까? 혹시 아는 내용 있습니까? 그래가지고 거의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기자분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서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명태균 씨 친인척 관련해서 명의의 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인이라든지 이런 측근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땅이 있는지 언제 샀는지 그런 것들을 취재하느라고 지금 상당히 부동산 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다.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.
명 씨가 일단 개입을 해서 뭐 국정농단으로까지 가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언론들이 취재를 맞아요. 하고 있다는 네. 얘기예요. 알겠습니다. 하실 말씀. 아니요, 뭐 등기부등 지금 나라에 세수가 없어가지고 고생인데 이게 기자들이 등기부등본 많이 떼가지고 세수 확충에 좀 도움이 된다. 뭐 이런 얘기. 아니 이게 수수료가 한 건에 700원인데 예. 1,000만 원 들었다고 그만큼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 떼고 다 있다고. 떼야 되니까. 103만 평이래요. 아. 근데 그 이런 산단이 지정이 되면은요. 산단에 수용되는 땅보다 예. 길 건너 땅 그게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다 뛸려면은요. 아마 한 200만 평 빼야 될 거. 그거 분류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아요.